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2.1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며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으로 전환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시아권 증시에서 상하이 종합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랜만에 기관 투자자의 코스피와 코스닥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선물을 무려 1조 원가량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유럽 증시도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 5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나 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 초반에 이렇게 플러스 1.61%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2%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다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다우와 나스닥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동폭이 컸을까요? 자, 어제는 여러분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엊그저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는데 미국의 4월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동기 대비해서 1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항상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원래 여러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신호가 나올 때마다 국채 금리는 원래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 예로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이 나오면서 3.2까지 찍고 지금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이 나올 시에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어제는 여러분 미칠 듯한 하락이 나오더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하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5.26%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2.6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빌 게이츠 아저씨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어제 이렇게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이렇게 2.99%까지 상승이 났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1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오면은 미국의 금융주들은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의 금융주들이 하락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황금 양말 골드만삭스는 장 초반에는 플러스 0.4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7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단타의 저항 JP 모건 체이스 역시 장 초반에는 약간 상승이 나오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려 이렇게 마이너스 16.54%의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시가총액이 큰 버크셔 해서웨이 비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2%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융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봉이 떴어도 종가는 하락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2.2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단타의 저항 JP 모건과 메릴 린치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4.32%나 상승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금융주들을 자세히 한번 잘 보세요. 매수한 주체가 누구죠?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매수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단타해지한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수했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2주 연속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죠. 얘네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코스피로 5천억 순매수했지만 이틀 동안 8천억을 매도한 아주 먹튀성이 강한 기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수급을 자세히 보시면은 6천억 정도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고 나머지 1,500억은 우리의 구원투수 연기금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일 경우에는 기간 중에 금융투자가 보통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코스피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아침부터서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장중에 코스피 선물을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선물은 현물의 현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선물을 대량으로 막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현물도 순매수가 확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이렇게 코스피 선물을 1조 원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못해도 한국 증시에 코스피를 한 2천억 정도는 순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와, 이건 정말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와, 1,000억도 매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1% 이상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1%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선물 시장은 여러분 현물 시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은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고 장중에 여러분 막 팝업창이 뜨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막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여기서 뭐 선물 지금 현재 상승 중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은 그 현물 종목도 클릭을 해보면은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물과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블 스튜디오의 멀티버스 세계처럼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한국의 김치코인, 루나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 어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루나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제 얼마였죠? 예, 3.1달러였습니다. 3.1달러. 야, 이게 145달러였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3달러가 됐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루나코인이 1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선물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가 선물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면은 현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고팍스, 업비트, 코인원에서는 루나코인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루나코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냥 사기인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미국의 달러와 연동을 해서 1달러의 고정 가치를 만들고 1달러 미만으로 내려가면 루나코인을 발행하고, 이런 게 무슨 안전한 코인이에요. 아니 여러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본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847원이 들었고 캐리 프로토콜, 야, 이게 시가총액 7천억이 넘었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00원. 그리고 엠블이라던가 요런 사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들어봤자 8천만원, 800만원 이 정도 들어갔는데, 아니 자본금 1,000원도 안 되는 이런 코인들이 도대체 얼마를 해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경제 TV에서도 요런 이야기를 했었죠. 스테이블 코인은 허상이다. 아니, 코인이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고 달러와 연동이 된다? 이렇게 경제 전문 방송 슈카월드라던가 이런 데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위험성을 이야기하니까 자칭 코인 전문가라시는 분이, 아니 당신이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건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평을 했었죠.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맞고 저게 정상이었습니다. 애초에 무한대로 발행하는 코인이 달러와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 안전성을 추구한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선물과 현동은 연동이 되어 있고 이어져 있습니다. 선물에서 상패가 되면 현물에서도 상패가 돼요. 자, 그리고 어제 3,800만원까지 급락이 나왔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4천만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코인 관련주도 반등이 나왔을까요? 예,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1.77%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반등다운 반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어제 무려 5.38% 하락이 나왔는데 고작 이렇게 1.77%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전혀 좋아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실적은 약 445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6%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이었고 올해는 하락장, 아니 폭락장이라고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지금 지수가 어떤가요? 빠져도 1% 이내에 빠지거나 혹은 많이 빠져봤자 2%입니다. 3% 4% 빠지던 2년 전 폭락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네, 전문 용어로 장례식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장에서 전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더군요. 커뮤니티를 둘러보면은 이렇게 전업 고민 중이라는 글을 커뮤니티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때려치고 일만 할까? 아주 이런 훌륭한 발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오늘 한국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12%나 반등이 나왔지만 그동안 하락분이 몇 프로입니까? 예, 10% 넘게 빠지고 지금 2%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렇게 1% 이상 다음날 반등이 나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자자분들은 와, 드디어 반등이 나왔구나, 이제부터서는 상승 전환이 나오겠지, 이렇게 안심 스테이크처럼 안심했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마이너스 3.77%의 폭락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매수한 이유는 일단 미국의 야간 선물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니까 오늘 미국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고, 미국장이 상승으로 마감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주식을 사려고 시장에 뛰어들 겁니다. 그때를 노려서 오늘 매수한 자금을 다음 주에 다 던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은 상당히 높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파월 연준 의장의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2.81%의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이렇게 쫙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00원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도 여러분 진정될 기미야 주근깨도 보이지 않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640억 정도의 순 매수를 보여주었으나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숫자도 아니고, 중요한 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일에 걸쳐서 1조 원가량 순 매수가 들어왔던 적도 있지만 그 뒤로 2조 원 이상 선물을 다 팔아치웠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조 원 가까이 코스피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절대 방심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 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를 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시장 참여가 있어야지 이렇게 공매도를 칠 수 있거든요. 한 예로 하루에 97%가 하락한 루나코인 같은 경우에도 숏 포지션이라던가 공매도를 쳤으면 대박이 났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커뮤니티를 돌아다녀도 루나코인에 공매도를 치거나 숏 포지션을 잡아서 크게 수익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롱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라던가 혹은 내가 포지션을 청산하고 싶어도 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지 못했죠. 그래서 공매도도 업팅 룰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식을 사줘야지 공매도를 칠 수 있어요. 밑에서는 여러분들 공매도를 못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조건 위에 호가를 잡아먹는 시장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한 삼성전자라던가 혹은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급등이 나온다라면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도 또 한 번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자, 일단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가 조금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락하기보다는 이렇게 플러스 1.1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반면 그래픽카드 제조업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2.74% 하락이 나왔으며, CPU 제작업체 AMD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0.9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AMD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2.66% 상승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이렇게 플러스 2.84%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주가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만약에 다음 주까지 또 유지가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를 금융투자가 바로 던지지 않고 하루 정도 더 매수를 했다가 묵은지처럼 묵혔다가 한꺼번에 던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을 하고 반도체 공장을 탐방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보시면 막 코스닥 반도체주가 상한가를 가고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방한에 대해서는 3주 전 이런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만약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만 방문을 해도 반도체주가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종목이 많았습니다. 테스, 삼성전자 관련주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2.47%나 상승이 나왔는데 테스는 1%대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오늘은 테스 이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OLED 전문 업체가 급등이 났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이틀 전 영상, 3일 전 영상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 19,500원이 깨지면 살려고 지금 대기 중이다. 아니 근데 어제 보시면 마이너스 4.66%까지 빠져가지고 2만원대 깨지고 조금만 내려오면 19,500원 터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드디어 매수가 체결이 되냐 마냐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갑자기 매수를 해버려가지고 밑에 19,500원까지는 빠지지 않았고, 오늘은 이렇게 메릴 린치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대 급등이 났어요. 자, 그리고 2등주 덕산 네오룩스 역시 오늘 이렇게 플러스 7.95% 상승이 나왔고, 단타의 제왕 JP모건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저렇게 OLED 관련주는 강했던 반면에 테스라던가 하나마이크론, 기존 반도체 관련주들은 너무나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JP모건과 모건서울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고작 2.53%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명전기 말고도 이렇게 보시면은 빠피코전자, 아비코전자도 이렇게 16.8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반도체 관련주, 전자 관련주들은 모두 다 금요일날 JP모건이라던가 모건서울 혹은 UBS 같은 이런 창구, 단타 전문 창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경계하는 게 좋죠. JP모건이라던가 모건서울이 노리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던가 AMD 혹은 반도체라던가 전자 관련주가 금요일 장에서 급등이 나오면은 일단 지난주에 상한가를 간 광명전기를 갭을 확 띄우면서 아침에 반도체 쪽으로 프로그램 매수라던가 수급을 약간 보여주고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쫄쫄이를 빼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한국에 방한을 해서 삼성 반도체 공장 간다? 그럼 그때부터서 재료 소멸로 또 빠지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셔야죠.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건 말이죠 여러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구종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 건설할 예정이고 이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할 시에 발표를 할 것이라는 이런 찌라시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커피가 유명한 도시 조지아주에 현대차가 구종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보시면 기아차 공장은 원래 건설이 되어 있는데, 약간 불안한 것은 이 소식을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라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2%나 상승이 나왔는데 오히려 0%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제 기아차는 장 초반까지만 해도 플러스 1.16%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전환이 되었고 종가는 0%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8만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3.32%나 상승이 나왔지만, 과거에는 말이죠 여러분 애플카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도 오르고 20%도 오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종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는 뉴스가 나와도 고작 주가가 3%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작년에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백신 개발이라던가 치료제 개발 뉴스를 듣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큰 손실을 보고 있고, 애플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협업을 한다는 뉴스에서 고점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도 정말 큰일이 났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라던가 업비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가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요 뉴스 때문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정말 큰일이 났죠.
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찌라시 때문에 28만 9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저런 뉴스가 나왔을 때 임원들은 이미 이 뉴스가 가짜인 걸 알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플카 관련주 LG전자 역시 애플과 협업을 한다 혹은 LG의 마그나가 애플카의 협업 1순위로 지정이 돼 있다 뭐 요런 찌라시 때문에 주가가 19만 3천 원 거의 20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거는 선방한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거의 주가가 40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얼마인가요? 14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넷플릭스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아니 천재님 무슨 이야기신가요? 셀트리온은 제약주고 넷플릭스는 미디어 관련주인데. 자, 일단 여러분 넷플릭스를 잘 보세요.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요만큼까지 빠졌거든요.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지금은 코다리19 바이러스가 끝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넷플릭스는 코다리19 바이러스 이전 주가보다 주가가 더 빠졌어. 특히 넷플릭스가 지금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입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아니 천재님 셀트리온이 실적이 안 좋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셀트리온이 1분기 매출이 5,506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5%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을 보셔야죠. 쿠팡 같은 경우에도 매번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자,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6%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1,423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5%가 감소했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매출 대부분은 국산 진단 키트 공급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는 어제같이 폭등장에도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찍었을 때 어떤 뉴스로 이렇게 신고가를 찍었었습니까?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자꾸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서를 제출한다 이거를 한 달 동안 우려먹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당시에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면은 이분이 계속 나와.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 켜놓고 온라인 기자회견하면서 셀트리온이 레키노나주로 세계를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포부를 계속 밝히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 후보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셀트리온을 거론하면서 국산 치료제 1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버리니까 주가가 가치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이 큰일 난 게 뭡니까? 트룩시마라던가 램시마가 단가 인하한 거 아니죠. 지금은 셀트리온에 언론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서정진 씨가 작년에 은퇴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 포브스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갑부 순위 1위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바로 서정진 명예회장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거는 여러분도 다들 알고 있죠. 갑자기 2013년도에 63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갔더니 셀트리온을 다른 외국 회사에 넘기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했었죠. 물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공매도라던가 이렇게 주가 하락에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테슬라를 중동 기업에 넘기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던 전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년 앞서간 한국의 일론 머스크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악재 중에 악재죠. 물론 명예회장직으로 남아있지만 셀트리온의 주가를 띄워줄 키플레이어가 현재 셀트리온에는 남아있지가 않죠. 이와 비슷한 주식이 국내 백신 1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결국 코다리19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도 백신 개발이 되지 않고 매번 임상 3상에서 안전성을 검증했다 뭐 요런 찌라시만 띄웠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과거에 국내 백신 1호 개발 기대감에 이렇게 36만 2천 원까지 올랐지만 그 뒤로 주가가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은 12만 2,500원이에요.
찌라시로 오른 주식들은 결국 찌라시 때문에 내립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1년 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해드렸지만 모건 스탠리의 MSCI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것은 절대 호재 뉴스가 아니다. 오히려 고점 신호다. 이렇게 8월 10일 날 MSCI 한국 지수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편입이 된 이후에 자, 그 뒤로 주가가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된 날 공매도 수량을 봐라. 자릿수가 다르지 않냐. 이렇게 고점에서 공매도 치고 빼버리면 여러분들은 절대 외국인과 기관에 먹잇감만 될 뿐이지 이길 수가 없다. 자, 그 당시에 똑같이 크게 상승이 나왔던 카카오뱅크 상장하자마자 MSCI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MSCI 지수에 편입되자마자 이렇게 고점에서 공매도가 대량으로 발생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94,400원까지 올라갔던 카카오뱅크는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와 똑같이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자, 마찬가지로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 MSCI 지수에 편입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편입되자마자 고점에서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발생되면서 그 뒤로 고점을 한 번도 못 뚫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보다 훨씬 더 주가가 더 빠졌죠. 자, 그래서 MSCI 지수 편입은 여러분 주가가 고점에 신호고 이 MSCI 지수 편입될 때 같은 시기에 코스피 200이라던가 코스닥 150에 같이 편입이 됩니다. 보통 MSCI 지수 리밸런싱 하는 달과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리밸런싱 하는 날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보시면은 8월 23일 날 카카오뱅크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고 편입되자마자 공매도 폭탄이 쏟아지면서 그 다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되자마자 한 2, 3일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거는 그건 아직까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안 돼서 공매도를 못 치니까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저점에서 약간 반등을 주는 거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그 순간에는 잠깐 이렇게 갭 한번 띄워놓고 그 뒤로 그냥 쫙 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 2.11%의 상승이 나왔어도 분명히 오늘 미국 증시가 좋으면 다음 주 아침부터서 막 코스피 2620 이런 데서 개 팍 띄우면서 시작할 때 개인들 들어오니까 그때 카카오뱅크처럼 이렇게 장대 양공 한번 뽑아내고 그 다음에 촥 빼버리면은 여러분들 진짜 망해요. 자, 이런 걸 한번 보세요. KG케미칼 쌍용차 인수권자의 우선 협상자로 협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쏠렸고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할 뻔했으나 이렇게 플러스 21%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어떤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16.85%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특히 KG스틸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한가도 찍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장이 끝난 다음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KG그룹은 쌍용차의 새 인수자 예정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자,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에디슨 모터스에 이어서 KG그룹과 파빌리온이 재매각 추진 중인 쌍용차의 새 인수 후보로 결정이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최종 인수자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에디슨 모터스처럼 인수 대금을 납입 안 하면은 그냥 다시 취소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저 뉴스가 나오고 KG 스틸 우선주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5.55%나 상승이 났지만 체결량을 보시면은 고작 2,000주밖에 되질 않아요. 자, KG 스틸 같은 경우에도 저런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40%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또 이런 뉴스에 낚이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이번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NC소프트를 한번 지켜보죠. 자, 작년 4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던 NC소프트는 올해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7,903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2,44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0%가 늘어났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일단 NC소프트를 양매수했습니다. 매수 주체는 단타회장,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라서 이게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하지만 LG전자처럼 지난번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2, 3일 동안 장난치면서 잠깐 상승을 주면은 이렇게 잠깐 빠졌을 구간에 잠깐 매수해서 1%에서 2%의 수익을 챙기는 이런 단타 전법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대차처럼 잠깐 하루 띄워놓고 그 뒤로 그냥 쫙 빼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NC소프트를 하루만 장난치고 나갈까? 지난번에도 장난칠 때 이렇게 2, 3일 장난을 쳤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한 2, 3일 장난치면서 45만 5천원 근처까지 한번 꼬셨다가 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무슨 뭐 쌍용차 인수 관련주라던가 저런 개잡주 말고 일반적인 주식이 일단 아침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주식 위주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MSCI 지수 편입과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은 악재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 MSCI 지수에 편입되고 4, 5일 뒤에 전부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4, 5일 뒤에 급락이 나오는 것은 그 뒤에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온 종목들은 주가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나와도 반등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실적주 추이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LG전자라던가 최근에 실적이 나온 종목들, 실적 나오고 2, 3일 동안은 잠깐 장중에 빠져도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를 비롯한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주식들은 이렇게 잠깐 장중에 하락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서 관찰해 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